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중학교 수학교사 이경희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수업은 3.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에서 이 그래프와 그 해석입니다. 성취 기준은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입니다. 수포자라는 단어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속에서 쉽게 수포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포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답이 맞는지 또 몇 개 맞았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수학은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하여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려면 수학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뉴스나 신문 속 그래프는 시청자나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등장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그래프가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져 제일 싫어하는 단원으로 함수를 많이 꼽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함수 단원에서는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하고 편리함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재구성하여 학교생활 속 이야기를 그래프로 풀어내어 함수 단원의 유용함을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시별로 간단하게 수업을 안내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1차시는 그래프를 보고 상황 설정하기, 2차시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 그리기, 3차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학교생활 공감하기 순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각 차시별 수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시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설정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수업으로 우선 전시학습으로 배운 순서상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하고 각 4분면 점들의 특징을 확인합니다. 동기유발 자료로는 EBS 매스 만화, 거북이의 계략을 통해 그래프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한 후 활동 1과 활동 2를 통해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하여 그래프와 친숙해집니다. 활동 1을 보면 제가 신문에서 오려낸 그래프인데요. 내용은 주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 학생들이 중간에 있는 보기의 사회 현상을 그래프와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활동지 아래쪽에 적게 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지루한 수업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서로 예측하고 예측한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몰입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그래프를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고 그래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활동은 개인 활동보다는 모둠 활동으로 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활동 2는 왼쪽 예시 그래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앞쪽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이 부분하고 중간에 여기 유지되는 부분 등을 이제 학생들에게 그 특징들을 짚어주면요.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 뭐가 있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서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친구와 극장에 가는 상황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요. 친구랑 약속을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중간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좀 늦어서 빨리 뛰어가고 친구와 극장 앞에서 만난 다음에요. 그 극장에 앉아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선생님은 X축과 Y축을 뭐라고 뒀을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X축과 Y축이 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특징들을 이제 서로 어떤 그래프의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죠. 그리고 X축과 Y축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리고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봅니다. 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X축과 Y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1차 시를 배우고 나면 2차 시에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위주의 수업입니다. 이 수업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수업으로요. 처음에는 다양한 물통에 일정한 물을 담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 이용하여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그래프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프라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위에서 배운 물통과 관련이 있는 바나나 맛 우유를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4개의 종이컵에 똑같이 나눈 다음 다시 우유통으로 우유를 넣었을 때 일정한 속도로 넣었을 때 높이의 변화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사실 수학적으로 정확한 실험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배운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슷하게 그려내고 수학 시간에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지금 2학습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는 아직은 진행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학습터가 우리 학교 중심이라서 여기에서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줌에서도 충분히 이 수업은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실생활 문제 실험은 해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을 유추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여기에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수업의 핵심인 마지막 활동인데요. EBS 매스 영상에 보면요. 감기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라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동기 유발을 하고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사실 대면 수업일 때는 순회 지도가 필요합니다. 1학년 1학기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개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대면이면 모둠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공감대 형성을 하면 되는데 사실 온라인 수업일 때에는 패들렛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별로 하나를 크게 만들면 그 위에서 밑으로 적당한 댓글들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주제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일 때는 줌 소그룹으로 또는 2학습터에서는 저는 모둠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단점이 아직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모든 구성원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을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2학습터에서 지금 아이들이 서로 문제를 물어보고 풀이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에서는 모둠학습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것을 바탕으로 주제들을 보면요. 이제 학생들이 체육 활동 되게 좋아해서 이제 체육 활동, 그리고 급식 만족도, 그리고 공부가 어려워지는 정도, 수학 선생님의 호감도,
학교생활 긴장도 등 네,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학교에 있는 내용들이 좀 한정적이라서 주제들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또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또 공감대 형성이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으로 주제만 정하게 되고 다음 학교에 왔을 때 주제나 주제 선택 이유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시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학교생활 공감하기로 모든 별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은 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관찰하고 모든 평가나 자기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대면 수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활동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요. 그 작성을 바탕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이 전학공을 통해 범교과 연극 수업을 하기로 해서 이 단원의 발표를 연극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수업했던 이 장면을 보면요. 여기 앞에 발표 3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만 발표하고 뒤에 있는 친구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때 혼자 나오면 너무 창피하니까 같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요 해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뒤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은 약간 그 뻘쭘함이잖아요. 되게 뻘쭘하다. 나 왜 나와 있지? 뭐 약간 이런 표정이라서 아, 좀 다르게 발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네, 연극 수업에 이것을 좀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제 아이들한테 안내할 예정인데요. 이 4명의 역할이 모두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했어요. 염두에 둔 건데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내는 학생 1명, 내용을 몸으로만 표현하는 연기자 2명, 내용을 해설해주는 학생 1명으로 구성해서 모든 학생이 발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요 수업은 사실 제가 대면 수업일 때 90분 블록 수업으로 진행했던 수업을 재구성한 거예요. 90분 내내 지루해하거나 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이 집중도 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부분이 새롭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나나 우유도 한몫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셔야 하는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학생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먼저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저의 수업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화중학교 수학교사 이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